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니 고마움 대신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 반대로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대우받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는 친절과 무심함의 대조 속에서 그 이유를 풀어냅니다. 니체, 사르트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심리를 조용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면 지고 무심한 사람이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절이 처음엔 빛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되는 이유. 처음 만난 사람의 미소는 종종 봄 햇살처럼 다가옵니다. 마음 한켠이 환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어집니다. 친절은 그렇게 첫인상에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빛은 오래 보이면 눈이 무뎌진다는 데 있습니다. 햇살이 하루 종일 내리쬐면 그 따스함은 배경이 되고 어느새 당연한 공기가 되어버리죠. 처음엔 감탄했던 온기가 시간이 흐르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 마음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 꾸준히 잘해주면 고마움이 쌓이는 대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한 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훨씬 커집니다. 친절이 주는 위안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눈부심만 남는다. 친절도 그렇습니다. 계속 비추면 따뜻함보다 눈부심이 커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친절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다만 친절은 한 번에 빛나는 불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담요 같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펼치고 때로는 접어두어야 오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온기를 더 이상 선물로 보지 않고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그 순간부터 친절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심함이 채우기 시작하죠. 거리를 둔 사람에게는 함부로 기대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종종 무심한 사람의 손을 먼저 들어줍니다. 온기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키려면 그 무게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구름이 햇빛을 살짝 가려주는 순간 빛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거리를 두는 힘 무심함이 사람을 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 누군가와 처음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의 온도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경계가 풀리고 너무 차가우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중간 어딘가 쉽게 닿을 수 없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은 거리가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바로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웃음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넘나들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차가움이라기보다 존중을 불러오는 거리에 가깝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죠. 타인은 지옥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거리를 둔다는 건 그 거울에 너무 가까이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왜곡이 생기고 너무 멀면 모습이 흐려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선명하게 비추게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이 거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커서 곧장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먼저 발을 멈춥니다.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그 속도를 조절하게 만듭니다. 이 거리가 주는 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 긴장감이 상대를 움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호기심이 관계를 오래 붙잡아둡니다.
따뜻함은 마음을 열게 하지만 무심함은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거리를 두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닫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다가올 때 조금은 기다리게 하고, 마치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산처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함이 이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존중을 만들고 존중은 오래 지속됩니다. 당연함의 함정 계속 베풀 때 상대가 감사 대신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처음엔 사소한 친절에도 눈이 반짝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의에도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반짝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마워 대신 당연하지가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빠르게 시들고 권리는 오래 남는다. 친절을 오래 베풀면 사람들은 그걸 특권처럼 여깁니다. 마치 늘 흐르는 강물에서 물을 마시듯 그 존재를 당연시하죠. 이 착각이 무서운 건 한 번이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상대는 실망을 넘어 서운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보너스였던 것이 이제는 기본 급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기본 급여가 줄면 불만이 생기듯 친절이 줄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이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호의가 누군가의 기대가 되어버린 줄 모른 채 더 큰 친절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감사는 더 사라집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 구조를 잘 압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작은 호의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가끔만 나누죠. 그래서 그들의 친절은 드문 선물이 됩니다. 드문 것은 귀해지고 귀한 것은 오래 기억됩니다. 친절이 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호의는 상대의 기준을 높이고 그 기준은 고마움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가끔 주는 친절은 마음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의 당연한 배경음이 되어버렸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마치 음악이 멈춰야 다음 곡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친절도 쉼표가 필요하니까요. 마음의 가격표 친절과 무심함이 주는 가치 인식의 차이.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마음에도 사람들은 나름의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 가격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희소성과 기대치로 결정됩니다. 친절한 사람의 마음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웃음을 건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마치 늘 세일 중인 물건처럼 말이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드물고 드문 것은 쉽게 잃지 않는다. 무심한 사람의 마음이 비싸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 한 번, 배려 한 마디가 귀한 이유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들게 얻은 것을 더 아끼고 오래 기억합니다. 쉽게 얻는 것은 그만큼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의 가끔 내미는 손길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관계의 굵은 줄기가 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마음의 가격을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손해를 봅니다. 자신의 온기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고 그 믿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늘 그 믿음을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는 이의 인식 속에서 그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음에도 가격표가 붙는다는 사실은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두는 대신 문을 여는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마음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닫혀있는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빛과 그림자의 균형, 친절과 무심함이 공존할 때 생기는 힘. 햇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그림자도 함께 길게 드리워집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는 짙어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만 남습니다. 친절과 무심함의 관계도 이와 닮았습니다. 친절만으로 살아가려 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당연한 빛으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무심함만을 앞세우면 차가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섞이면 관계 속에 묘한 힘이 생깁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을 보려면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마음의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려면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친절은 빛이고 무심함은 그림자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사람들은 그 빛의 온기를 깊이 느낍니다. 가끔은 웃음을 거두고 말수를 줄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상대는 이전에 받았던 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무심함은 친절을 더 귀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친절이 지나치면 값이 떨어지고, 무심함이 지나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둘의 균형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입니다. 마치 하루 속의 낮과 밤이 서로의 존재를 완성시키듯 마음에도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들어와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빛은 소모되고 그림자는 무게를 잃습니다. 그러니 친절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가끔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빛은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게 될 테니까요. 무심함의 따뜻한 얼굴, 차가움 속에 숨겨진 진심의 설득력. 무심함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입니다. 겉으로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지배하고 필요할 때만 그것을 드러낸다. 무심함 속의 따뜻함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보여줄 때를 선택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무심한 사람의 표정을 보며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주 드문 순간에 건네는 한마디가 마음을 울립니다. 그 말은 과장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심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늘 많은 말을 건네는 이의 친절은 진심이 있어도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무심함 속의 따뜻함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겨울 끝에 피는 매화처럼 기다림 끝에 오는 온기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 온기가 오기 전까지의 고요함조차 나중엔 소중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무심함은 단순한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무관심은 마음의 부재이지만 무심함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있을 때 한 번의 손길과 한 번의 미소가 그 어떤 지속적인 친절보다 강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친절이 무기가 될 때 계산된 호의가 만드는 권력. 친절은 언제나 선한 얼굴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 가장 강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그 호의 속에 숨겨진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지만 서서히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호의에 더 쉽게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 호의는 주는 이의 손안에 있다. 계산된 친절은 이렇게 힘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이런 친절은 무심함과 다르게 먼저 다가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문이 열려 있고 도움은 신속하며 말에는 온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쌓일수록 받는 쪽은 은근한 빚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관계의 우위를 결정짓는 저울이 됩니다. 계산된 호의의 무서움은 그것이 의무로 변할 때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고마움으로 받지만 세 번째부터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그 압박은 점점 의존으로 변하고 결국 권력으로 귀결됩니다. 무심함은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주고 싶은 때만 주고 거절할 때는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의는 빚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계산된 친절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약서에 가까운 것이죠. 세상에는 이 무기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표정 뒤에서 관계를 설계하고 호의의 양과 시기를 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주변에는 그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친절이 진심일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계산일 때는 마음을 묶어둡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친절과 무심함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경제학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과 소모되는 사람의 차이. 사람의 마음도 자원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분, 관심, 배려, 사랑 이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끝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 이익에는 감정도 포함된다. 감정에도 분명한 투자와 회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넉넉해 보여도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젠가 고갈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감정의 지출을 세지 않습니다. 마치 금고가 무한하다고 믿듯 주고 또 줍니다. 그 결과 스스로 지쳐가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 피로감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에 대한 회의로 변합니다. 반면 무심한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을 열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만 투자하고 필요 없을 때는 철저히 거둡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경제와 닮았습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하면 파산하듯 회복 없이 친절만 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파산한 뒤에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무심함이 이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관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남은 여유를 나눕니다. 이 방식이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마음이 고갈되면 그 빈자리는 서운함과 후회가 채웁니다. 그러니 모든 마음의 투자에는 반드시 휴식과 회복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친절이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과의 간격 거리감이 주는 존중과 호기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너무 좁혀지면 편안함은 생기지만 존중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 선이 너무 멀어지면 존중은 남아도 친밀함은 잃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불편해한다. 관계는 이 미묘한 간격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심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간격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입니다. 이 안전거리가 있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무게가 실립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인식이 오히려 그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죠. 호기심은 관계의 불씨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이 불씨를 빨리 피웁니다.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르고 모든 것을 쉽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씨가 빨리 타오르면 그만큼 빨리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불씨를 천천히 키웁니다. 작은 질문, 간헐적인 관심, 드문 미소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래 갑니다. 세상과의 적당한 간격은 단지 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가까움과 멀 사이의 그 얇은 선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빛을 켜는 법, 무심함 속에서 친절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 긴 밤이 지나면 새벽빛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꺼두었던 친절은 다시 켜질 때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무심함과 친절은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두 날개입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유로울 때만 진심을 줄 수 있다. 친절도 자유로워야 오래갑니다. 의무로 주어지는 친절은 금세 무거워지고 받는 이조차 그 무게를 느낍니다. 무심함은 친절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를 두는 동안 마음은 회복하고 다시 다가갈 때 그 온기는 처음보다 더 깊게 스며듭니다. 중요한 건 친절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잠시 가린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세상은 무심한 사람에게 쉽게 굴복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다시 다가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함 속에서도 빛을 품어야 합니다. 그 빛은 필요할 때만 드러나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친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래도록 남는 기억이 됩니다. 결국 이기는 건 무심함이 아니라 무심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친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한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친절이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머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